저희 어제 이 시간에 결정적 투자에서도 5월과 4월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앞으로 가장 부각될 산업은 자동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6월 장세에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 가져가면 어떨지, 우리의 어려운 시장에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대안이 될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분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현대차 그룹이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점유율이 10%,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 아닙니까? 일본 제치고 미국 10분 중 1분은 우리 현대차를 탄다는 얘긴데, 이 점유율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현대기아차가 작년부터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10%대까지도 점유율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점유율이 올라온 이유를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 신차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때문에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재고가 부족해서 판매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분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반사소외를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차나 기아가 아이오닉 5나 EV6를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을 하면서 전기차 판매도 좀 늘어나는 점 등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기아가 전기차 부분에서 단독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래서 저희 늘 카카오와 네이버 중에 뭐가 더 좋아처럼 현대차와 기아 중에 뭐가 더 낫겠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기아의 주가 탄력성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 부분에서도 단독 2위를 기록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완성차들이 다 전기차 시장을 놓고서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쟁력을 입증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를 봤었을 때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를 봤었을 때 테슬라가 당연히 이제 1위를 했고요. 기아가 2위, 3위가 포드, 그리고 4위가 현대차 이렇게 돼 있어서 현대기아차 합산으로는 포드의 2배 이상 판매가 나오면서 다른 양상차 대비로는 격차를 좀 크게 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면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SUV, EV 쪽, 그러니까 SUV 타입의 EV들을 선제적으로 시장에 내는 전략이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급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일본 차들 같은 경우가 경쟁사가 되어야 되는데, ID 시리즈는 지금 판매가 굉장히 부진하고요. 일본 차는 경쟁 모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의 1등인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기아의 전기차 비교 우위가 어디에 있어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요. 10배 이상 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테슬라랑 이제 1대1로 비교할 수는 좀 없는 상황이고, 네. 다만 이제 다른 완성차 메이커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현대차그룹이 이제 EGMP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내면서 800V 시스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각종 강화된 전장 시스템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른 메이커 대비로는 확실히 전력 성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충전 속도 이런 것들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품성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팔린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어떤가요? 유럽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 가져가고 있습니까? 지금 점유율만 놓고 보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 지금 EV 점유율이 9%대 정도가 되고 있고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14% 정도 되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훨씬 점유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가 시장의 7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공장이 이제 막 가동을 하는 베를린 공장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또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 늘리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좀 구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유럽 시장은 폭스바겐이나 르노 그리고 현대기아차 이렇게 기존 양상차 메이커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은? 진출했죠. 이제는 베를린 공장에 가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텃밭이기 때문에 이제 70%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테슬라 점유율이 올라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기아를 비롯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요. 자, 6월 이번 달에 친환경 럭셔리 브랜드 현대차 GV60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을지 포지션은 어떻게 잡을지 궁금해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현대차그룹의 라인업을 보게 되면은 전기차 전용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이뉴5, EV6가 이미 시장에 출시돼서 월 약 2,500대에서 3,000대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GB60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EGMP 기반의 전기차 전용 모델이고요. 이제 미국 시장의 그 브랜드별로 하나씩 전기차 전용 모델이 다 출시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 모델로 보면은 비슷한 세그먼트가 이제 벤츠 EQA나 뭐 이제 iX3, 뭐 BMW iX3 뭐 이런 게 있고요. 테슬라 모델 Y하고도 가격대가 상당히 좀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봤었을 때 뭐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랑 1대1로 대결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이제 어떤 고급차 브랜드 대비해서는 차량의 성능이나 가성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고급차 브랜드의 전기차가 월 1,000대 정도씩 이제 팔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이상이면은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건 같은데 소형 SUV인 네. 거죠. 그 모양이 포르쉐 SUV 같은 느낌이네요. 그동안 현대차가 보여줬던 자동차의 쉐입과는 좀 다른데요. 네, 곡선이 제네시스 부드러지고. 브랜드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으로 EV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 내연기관차랑 좀 차별화된 디자인 컨셉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쁩니다. 회사 측에서는 뭐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비슷한 경쟁사의 비슷한 어떤 성능의 모델 대비 가격이 좀 저렴합니까? 저렴하고요. 실제로 스펙도 더 뛰어납니다. 뭐 EQA나 뭐 iX3보다는 훨씬 나은 스펙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모델 Y랑 비교하자면은 모델 Y보다는 오히려 또 가성비가 더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능 측면에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다. 이제 다만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는 브랜드 인지도 자체가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여타 브랜드 대비로는 좀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는 얼마만큼의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요거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생 고급차 브랜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를 중심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전략이 잘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가 GB60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연구원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입니까? 가격대가 6천만 원에서 스타팅 프라이스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약 1억까지도 갈 수준이네요. 여러 가지 옵션이 붙으면. 그 정도까지 한 8천만 원대 정도. 네. 싸진 않네요. 근데 정말 예쁘네요. 근데 이제 경쟁 모델 대비로는 쌉니다. 그렇군요. 네. 게다가 전기차고 저처럼 이제 전기차로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 SUV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인 네,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서 주가 측면에서는 특히 기아를 중심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불안과 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계속 자동차 회사들의 발목을 잡을 것 같다는 우려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이 좀 변하셨나요? 2분기 때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뭐 반도체 영향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뭐 2분기 때도 개선은 되겠지만 뭐 여전히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반기도 2분기보다 더 많이 개선이 되겠지만 여전히 수급은 원활하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차질 문제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수요 불균형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전장화가 많이 되고 EV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차량 공급이 부족할수록 ASP,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원자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차질 분야는 가격 상승 효과를 통해서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자동차 그 조자 공장 미국 투자로 미국 시장 점유율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미국 투자로 현대차가 얻어가는 게 더 많을까요? 잃을 게 좀 더 있을까요? 얻어가는 게 훨씬 많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현지 진출을 하게 되면은 뭐 과거에도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일단 시장 대응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어떤 뭐 운송비라든지 뭐 이제 시장 대응 코스트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에 훨씬 더 잘 대응을 하고 그리고 고객 수요를 잘 포착할 수 있는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장 증설은 일단은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EV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들 경우 더 큰 수혜들을 보게 되는데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당 7,500달러가 나가고 있는데 최대 12,500달러까지 줄 수 있도록 바이든 정부에서 법안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을 세우면은 각종 텍스 인센티브가 뭐 조 단위로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면은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투자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신사업 좀 볼까요? 모빌리티 투자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UAM 관련해서도 계속 회자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회의적인 시각도 많아서요. 10년 안에 실제로 될지 안 될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프로젝트죠. 지금 현대차 그룹이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뭐 자율주행차, 수소차, UAM,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매출이 막 아주 크게 발생하진 않지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로 이제 꼽히는 사업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건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이제 뭐 로보틱스, UAM 이런 것들이 다 장기 프로젝트들이죠. 뭐 특히 UAM은 최근 들어서 많이 각광받았지만 상용화 시점이 2028년도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긴 호흡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의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사실상 특별히 거기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되는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긴 호흡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 호흡에서 봐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주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완성차들도 그렇지만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있어서 앞으로 투자 환경이 좋지 않다는 시각들이 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세울 때 이 부품주까지 함께 봐서요. 연구원님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계시나요, 요즘? 일단 최근 흐름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주식을 볼 때 뭐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선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부품사들의 어떤 그런 낮은 가격 정렬력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나 이런 코스트 증가분을 완성차한테 다 전가를 못한다는 게 뭐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제 앞으로를 보게 되면은 5월달 판매 같은 경우에도 전년비 이제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돌아서 시작을 했고요. 6월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전년비 생산량이 늘어나는 단계로 도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트 측면에서도 뭐 이제 운송비나 이런 것들이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지만 하반기에는 또 코스트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만큼 부품사의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지금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젠 미국 쪽 증설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뭐 부품사들도 이젠 증설 플랜들을 후속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기아차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미국 쪽에서도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품사들도 안 좋지만 지금 선반영된 점을 감안했었을 때는 눈여겨볼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혹시 탑픽 가장 뭘로 꼽고 요즘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완성차들의 실적이 2분기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완성차를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젠 완성차가 실적이 좋아 주가가 오르면은 부품사들이 베타가 더 세게 오르기 때문에 부품사들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좀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자동차 부분의 이재일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